아버지가 남긴 통장과 멈춰버린 시계. 장례식이 끝난 지 2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날 저는 평생 가장 후회하게 될 물건 하나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낡은 통장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은 모두 돌아갔고 집 안에는 희미한 향 냄새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말없이 제 앞에 낡은 통장 하나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이건 내 아버지가 꼭 너한테 전해주라고 하셨어. 통장을 손에 들었습니다. 겉표지는 빛이 발해 있었고 모서리는 오래전부터 닳아 있었습니다. 저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돈 걱정이셨네. 솔직히 그게 아버지를 떠올리는 첫 기억이었습니다. 평생 검소했던 사람. 아니, 제게는 늘 구두쇠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적 친구들이 놀이공원에 갈 때 우리 가족은 한 번도 가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이 새 운동화를 신고 학교에 올 때면 저는 늘 형이 신던 신발을 물려받았습니다. 갖고 싶은 것이 있어도 쉽게 말하지 못했고 필요한 것을 부탁할 때마다 아버지의 깊은 한숨부터 들어야 했습니다. 대학 등록금이 부족했던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때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가족보다 돈이 더 중요한 사람인가 보다. 그 생각은 오랜 시간 제 마음속에 응어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통장을 가방에 넣으려다 문득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이상할 만큼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안경이 놓여 있었고 의자에는 늘 입으시던 회색 점퍼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위에서 낡은 손목시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리는 금이 가 있었고 초침은 오후 4시 17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고장났네. 저는 별 생각 없이 시계를 서랍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 숫자가 마지막까지 제 마음을 흔들게 될 줄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시 거실로 나온 저는 통장을 펼쳤습니다. 잔액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아끼며 사셨는데 남은 돈이 이것뿐인가 싶어 허탈한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래 내역을 살펴보던 순간 이상한 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출금 기록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그리고 모든 입금 날짜는 똑같았습니다. 매달 17일, 5만원, 7만원, 10만원. 금액은 조금씩 달랐지만 날짜만큼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달도 빠지지 않고 말입니다. 저는 통장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건넸습니다. 왜 하필 17일이었을까? 그 말을 들은 어머니가 조용히 통장을 바라보셨습니다. 내 아버지는 17일만 되면 꼭 은행에 다녀오셨어. 왜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나한테도 이유는 끝내 말하지 않으셨어. 그 한마디가 오히려 더 큰 궁금증으로 남아 가슴을 졸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통장을 정리하기 위해 은행을 찾았습니다. 창구 직원은 거래 내역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고인께서 아버님이신가요? 네. 직원은 다시 화면을 확인하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 통장은 조금 특별하네요. 30년 동안 출금 기록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입금 날짜가 같습니다. 매달 17일입니다. 혹시 가족에게 특별한 날이었나요? 하지만 17일은 제 생일도 아니었고 아버지의 생일도 아니었습니다. 은행을 나왔지만 차에 바로 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아버지는 30년 동안 같은 날짜에 같은 행동을 반복하셨던 걸까?
그날 밤 어머니가 장롱 깊은 곳을 정리하시다가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오셨습니다. 이것도 내가 봐야 할 것 같구나. 봉투 안에서 오래된 병원 영수증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날짜를 확인하는 순간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2001년 5월 17일. 환자 이름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수증을 손에 쥔 순간 잊고 있던 오래된 기억 하나가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하얀 병원 복도. 긴 의자에 앉아 종이 비행기를 적고 있던 어린 시절의 저. 진료실 문이 열리자 의사 선생님은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잠깐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래?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복도로 나왔습니다. 문이 닫힌 뒤 진료실 안에서는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버지는 평소와 달리 말이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제게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주셨지요. 저는 그저 병원에 다녀온 평범한 하루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날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제 손을 잡고 걸으셨는지는 그때의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엄마, 이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영수증을 내밀자 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그날 의사 선생님이 내 아버지만 따로 부르셨어. 혹시라도 다시 증상이 나타나면 큰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셨단다.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몰랐어요? 어머니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가 그러셨어. 아이에게는 말하지 말자고. 괜히 겁먹고 하루하루 불안하게 살게 하고 싶지 않다고. 그 말이 가슴 깊은 곳에 커다란 돌덩이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장롱 안에서 오래된 작은 상자를 하나 더 꺼내셨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메모지가 여러 장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글씨, 아버지의 삐뚤빼뚤한 글씨였습니다. 첫 번째 메모를 펼쳤습니다. 17일. 오늘도 아무 일 없었다. 감사하다. 다음 장. 17일. 오늘도 괜찮았다. 감사하다. 또 다음 장. 17일. 아들이 웃었다. 감사하다.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제 손은 점점 떨려왔습니다. 아버지는 매달 17일마다 그저 돈을 넣으러 은행에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마다 확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번 달도 아들이 건강하게 지나갔다는 것을, 아무 일 없이 하루를 보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실에 간절히 감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에게 17일은 단순한 날짜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지켜낸 또 하나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구두쇠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사실 누구보다 큰 걱정과 사랑을 품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겨울이면 늘 같은 점퍼를 입으셨던 이유, 금이 간 손목시계를 계속 차고 다니셨던 이유, 고장난 물건을 버리지 않고 고쳐 쓰셨던 이유 모두 하나였습니다. 혹시라도 언젠가 제가 다시 아프게 된다면 돈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일만은 없게 하겠다는 마음. 오직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 안에 있던 손목시계를 다시 꺼냈습니다. 금이 간 유리 멈춰있는 초침 오후 4시 17분. 엄마, 이 시계도 17분에서 멈춰있네요. 어머니는 시계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던 날이었어. 충격을 받아서 손에서 떨어뜨렸지. 유리가 깨졌는데도 끝내 고치지 않더구나. 왜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시계를 바라보시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잊지 않으려고. 그 네 글자가 어떤 긴 설명보다 크게 가슴을 울렸습니다.
아버지는 시간을 몰라서 시계를 고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두려움, 자식을 지키겠다는 마음, 그리고 다시는 그런 순간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함. 그 모든 것을 잊지 않기 위해 멈춰버린 시간을 그대로 품고 살아오셨던 것입니다. 저는 시계를 손에 꼭 쥔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 아버지를 오해했던 시간들이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은행을 찾았습니다. 창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통장 해지 도와드릴까요? 저는 잠시 통장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이어진 아버지의 마음을 단순한 숫자로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이 통장은 오늘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옆 창구로 향했습니다. 새 통장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예금주 이름에는 제 딸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직원이 물었습니다. 자동이체도 신청하시겠어요? 네. 매달 17일로 부탁드립니다. 직원은 이유를 묻지 않았고 저 역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짜는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흘러 딸아이가 중학생이 된 어느 날 통장을 들고 와 제게 물었습니다. 아빠, 왜 매달 17일마다 돈을 넣어? 저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버지에게 묻고 싶었던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답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내가 누군가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날이 오면 그때 이 날짜의 의미를 알게 될 거야. 딸은 아직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지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의 통장, 딸아이의 통장, 그리고 금이 간 손목시계를 나란히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살아 계실 때 끝내 하지 못했던 말을 건넸습니다. 아버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창문 사이로 따뜻한 바람이 들어와 국화 한 송이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마치 아무 말 없이 괜찮다고 웃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매달 17일이 되면 저는 자동이체 완료 문자보다 먼저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가끔 서랍을 열어 그 멈춰 있는 시계를 손목에 차봅니다. 초침은 아직도 움직이지 않은 채 오후 4시 17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시계를 찰 때마다 제 마음은 앞으로 걸어갈 힘을 얻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남긴 것은 통장이 아니었습니다. 멈춰버린 시계도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자식을 지키고 싶었던 한 사람의 따뜻한 평생이었습니다.